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수사하며 루비콘강을 건넌 것과 더불어 이번에는 세계 대전을 우려할 수 있는 엄청난 게 터졌습니다. 국방위에서 다양한 첩보를 들을 수 있는 추 장군의 페북을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추 장군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 B2 폭격기로 미국만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 정부수장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의 정치 정책에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게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 네, 일단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다우지수가 지금 사실 크게 조정이 한번 올 시점은 맞는데 세계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윤두창이 우리 국가 지도자가 아닌 것은 너무 다행입니다. 위기의 시대 새 정부의 과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잘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나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이유가 우선 수출이 엄청 안 좋아요. 뭐 이제 작년에 무역 흑자 났다고 그러지만 그 수입이 줄어서 흑자 난 거고, 수입이 줄면 그 다음 시기에 수출이 또 더 줄어요.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수가 부진합니다. 지금 35개월 이상 계속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세 번째는 이 부자 감세 해줘가지고 균형 재정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세수 결손도 나고 100조가 늘어났어요. 네,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불경기라서 국채 수입은 안 느는데 안 그래도 그걸 감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몇십 조씩 해마다 적게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우선 수출 안 되는 거는 정부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교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불경기인데 정부 지출이 줄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이게 부자 감세 때문에 불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 이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맞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진단하시죠. 그러면 우선 뭐부터 제일 먼저 손댈 수 있을까요? 대책은 원인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대외 여건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뭐 바꿔가지고 갑자기 경제 용토를 늘리거나 대외 여건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문제가 많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수 문제입니다. 내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 교정할 여력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하는 거죠. 그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 보면 제일 위험하다면서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네, 안 그러니까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방임, 방치. 실제로 시장이 방치돼 있어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근데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 문제는 지금 상당한 여력이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시겠다. 네, 그거부터 해야죠. 그럼 지금 자영업이 지금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여행 관련 각종 그 업종들 이런 데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된 겁니다. 네, 일단 이걸 복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정부가 손을 떼버리니까 정부 지출이 줄어든 데다가 사실 해야 될 역할을 안 해버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더 줄어요. 더 줄니까 더 떨어져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교정을 해줘도 상당 정도 개선될 겁니다. 성남에서 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좀 자잘한 거 많이 했죠. 그 사이즈가 다르죠. 중앙정부 운영한 성남시하고는 볼륨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예를 들어 성남에 그 골목 상권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보증금도 없고 막 권리금도 사라지고 뭐 시장에 뭐 예를 들어 금호시장 3분의 1이 막 비고 있었는데 사실 큰 돈은 안 들이고요. 그 재래시장들이 성남은 거의 다 살아났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지출을 조금 늘리는 정도 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걸로. 그 작은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지출이 그 동네에서 좀 회전이 좀 되니까 작은 돈으로 성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단순하게 보면요.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가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막 돌아요. 그 100바퀴 돌면 1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그게 경제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을 떼가지고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외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개 나라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요. 대북비라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어요. 어쨌든 이 지휘탑이 사라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악순환이 사라졌죠. 네, 공감합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외교 성과로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보수 진영에서도 찬사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수가 이 대통령에게 가장 안심한 장면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국무회의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에 쌓인 울분을 생각하면 장관들을 거칠게 몰아붙일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음을 짓는 유화적인 태도의 토론까지 유도하는 모습이 퍽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퍼주기라며 기를 쓰고 반대했던 추경안 편성이나 3대 특검법이 순조롭게 의결된 게 이를 말해줍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인 유연성도 보수층의 불안감을 덜어줬습니다. 취임 직후 주요국 정상과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보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 먼저 한 것이라든지 G7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보다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은 상징적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윤석열의 외교안보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수층이라고 해서 고깝게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 우리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더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오래오래 남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